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머릿속에 딱 박히게 5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초보도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이해보다 실행이 먼저 나오도록 순서를 깔아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져가실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가 가능해지는 코인 거래 따라하는 법입니다. 복잡한 화면을 단순하게 쪼개서 어디서부터 눌러야 하는지 손동작으로 익히게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흐름입니다. 핵심은 비밀 기술이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할 때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실력보다 먼저 수수료가 계좌를 갉아먹기 때문에 시작 전에 새는 구멍부터 막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법입니다. 예측을 맹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를 정리하고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루틴으로 바꿔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때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내 돈을 넣기 전에도 실전 감각을 만들 수 있는 출발선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고정 댓글입니다.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적용 방법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같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 지급받는 100달러로 단숨에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100달러로 내 돈 입금 없이 거래를 공부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한 번만 맞추면 몇백만 원도 가능합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 이론은 빼고 숫자만 보겠습니다. 숫자는 변명도 없고 결론이 더 빠릅니다.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완전히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투자했다면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것이고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2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숫자만 봐도 묵직합니다. 부동산도 보겠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분명 올랐지만 체감은 갈립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급이 달라집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숫자가 시선을 붙잡습니다. 이 비교만 보셔도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감정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결과표가 이미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에 베팅해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릴 때는 숏에 베팅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방향이 양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체감 때문에 투자처로는 꽤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국내 거래는 세금 이슈가 따라온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또 하나가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작은 돈이 큰 돈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10배인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느낌으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30억 이상이면 필요 없겠지만 소액은 없으면 큰 수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선택이 삐끗하면 실력보다 환경에 먼저 지치고 잘 고르면 속도가 확 붙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서 흐름이 한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해외 거래소로 한국인들이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기능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 기능이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50만 원만 있어도
5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느끼니 다들 해외로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같은 전략이라도 배수가 주는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는 거래 횟수가 많아서 수수료 차이가 누적되면 계좌가 갈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기 쉬운 반면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실행은 고정 댓글 확인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계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5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숫자가 단타에선 크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0배 레버리지를 한다고 가정하면 1회 거래 시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한 번 눌렀는데 지갑이 가벼워집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가 되는 셈입니다. 놀랍다는 말보다 무섭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수수료가 계속 누적되면 버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실력을 쌓기 전에 환경부터 고쳐야 하고 그 출발이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 4개와 A 거래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로 잡겠습니다. 수수료,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출금 가능 여부입니다. 먼저 수수료부터 보겠습니다. A 거래소 수수료는 0.01%입니다. 바이비트는 0.0015%이고 비트티켓은 0.06%이며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단타는 이 차이가 곧 손익입니다. 다음은 거래 방법의 간편함입니다. 버튼이 복잡하면 초보는 실수가 늘고 주문 확인이 느리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간단한 구조일수록 주문 동작이 빨리 손에 붙습니다. 한국어 지원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면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급할 때 말이 통하느냐가 큽니다. 레버리지 배수도 비교하겠습니다. A 거래소는 200배입니다.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배수는 선택지이자 위험도이니 성향에 맞춰봐야 합니다. 원화 입출금도 체감이 큽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편의성이 크게 갈립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흐름을 끊지 마시고 끝나자마자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고 바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방향보다 진입 타이밍이 훨씬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서 코인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숏 포지션입니다. 이름만 다르고 방향이 반대일 뿐입니다. 이제 롱을 언제 잡느냐입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점을 계속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이 반복되면 시장이 위로 힘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롱 근거가 됩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 신뢰가 붙는 신호입니다. 이런 구간은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의미하니 롱 판단이 쉬워집니다. 뉴스도 타이밍을 만듭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이런 때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분명하면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특히 강한 힌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서 숏 진입 근거로 많이 활용됩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흐름도 하락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꺾임 뒤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어 가격을 밀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신호를 함께 쓰면 감으로 눌러서 실수하는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 포지션을 고려할 수 있고 RSI가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추세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특정 시점에서 시장이 과열인지 확장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어 롱과 숏 선택이 더 또렷해집니다. 정리하면 롱 포지션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근거를 쌓아 들어가야 합니다. 숏 포지션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방향보다 근거가 먼저입니다. 이제 처음 약속드린 5가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초보 따라하는 거래법은 거래소를 정하고 롱숏 개념을 잡고 주문 순서만 익히면 손이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이야기는 결국 단타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짧은 파동을 먹고 빠르게 정리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반복이 쌓이면 숫자가 커집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은 고정 댓글에서 정리한 방법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수수료가 줄어드는 순간부터 수익 곡선이 달라지고 단타는 그 차이가 훨씬 크게 드러납니다. AI 활용 단타는 하루 50만 원을 노리는 루틴으로 만들 때 진짜 힘이 나옵니다. 뉴스와 지표를 빠르게 요약하고 조건을 걸어 알림을 받고 규칙이 지켜지는지 점검하면 매일의 흐름이 잡힙니다. 마지막으로 입금 없이 100달러로 시작하는 방법도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큰 돈을 넣기 전에 100달러로 주문 넣는 손동작과 롱숏 감각을 먼저 익히면 이후에 내 돈이 들어가도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할인과 100달러 이벤트를 한 번에 모아두었습니다. 이 2가지를 먼저 적용하고 시작하면 출발부터 체력이 남고 같은 실력에서도 결과가 더 깔끔해집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셔서 수수료 할인과 이벤트 적용을 먼저 끝내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준비가 끝나면 매매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앞으로도 초보가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어렵게 포장하지 않고 핵심만 더 선명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